통일부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로 취했던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 통일부가 사실상 더 이상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등 일각에서는 5.24 조치를 사실상 현 정부가 폐기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폐기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논란임은 분명합니다. 통일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5.24 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명 기자, 우리 통일부의 발언이었는데 이를 두고 오늘 조선일보의 이용수 기자는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도 안 했는데 돌연 5.24 조치를 사실상 폐기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폐기한 겁니까? 지금 통일부의 발언을 봐서는 폐기하고 싶은 게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 현 정부의 고민은 전 분명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핵화 지금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뭔가 당근을 줘야 된다. 그러려면 개성공단 재개든 금강산 관광 재개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어떻게든 좀 비핵화 대화에 물꼬를 트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설령 5.24 조치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든지 미국의 독자 제재라든지 이런 독자 제재에 다 맞물려 있어서 사실은 쉽게 우리 정부가 움직인 여지가 공간이 많지는 않다. 이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국과 협의 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통일부가 너무 앞서가는 건 또 한 번 미국이 늘 하는 얘기가 비핵화 대화와 남북 경협은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된다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좀 앞선 얘기가 아닌가 싶고 좀 이런 생각 하나 듭니다. 앞서 얘기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지금 5.24 조치 해제도 마찬가지인데 총선 압승 이후에 뭔가 법치주의라는 원칙 그리고 대북 정책이라는 원칙 이런 것들을 너무 한 번에 흔들려고 하는 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점도 분명히 여권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사실 제가 동아일보 기자일 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취재해 왔는데 개인적인 의견 제가 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미 우리 서해 문제에 있어서 서해 수해날 때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그 부분의 일환으로 보면 천안함 문제도 분명하게 말하자면 북한의 소행이었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입장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북 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실질적인 5.24 조치가 중복돼 있는 상태고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거 자체를 우리 남한 정부가 똑같이 미국과 똑같은 스탠스로 둘 것이냐 이런 고민들은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것을 푼 것도 아니고 안 푼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료나 보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북을 도울 것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말하자면 뉴딜에 있어서 말하자면 북한과 되어 있는 경의선철도 연결이라는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속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천안함 유가족들이 아직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그리고 네. 북한으로부터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조치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정부가 그래서 이 목소리에 있어서는 예. 국방부가 감독을 할 필요가 국방부 입장은 통일부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북한 매체가 지금까지 본인들이 해왔던 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지법, 전설적인 축지법에 대해서 돌연 그게 말이 되냐라고 뒤집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2016년 북한 매체들이 축지법에 대해서 선전했던 대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전설은 김일성 대원 스님의 전함과 더불어 전해져 내려오는 백두산 전설 얘기입니다. 감히 동해반쪽 서해반쪽 하는 신출기무라는 전법으로 외놈들을 대는 동해본쪽 서해본쪽 소라를 쥐락펴라 항상
삼천리 주름 잡아 아니 이렇게 축지법에 대해서 위대한 수령님이 쓴다라고 홍보를 해놓고 이재명 기자 예. 북한 노동신문이 갑자기 축지법의 비결이라는 기사를 썼어요. 20일에. 그러면서 사실 가능하지 않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노동신문이 기사를 썼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축지법이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는 좀 합시다.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사회 선전선동 이런 걸 주도하는 게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너무 수령이 신비화되면 오히려 멀어진다 인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북한 사회가 물론 개방 사회가 되진 않았죠. 하지만 이미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인 상황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김정은, 김여정은 모두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구 문명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우상화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모 언론에서 보니까 그 김일성 장군은 뭐 솔잎으로 수류탄도 만들고, 예, 김정은은 뭐 3살 때 운전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환경적인 변화도 있지만 이 부분은 누가 듣든 상식에 반하는 것들인데 이런 시대적 우상화로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북한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로 이행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거죠.